일어나고 있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건 불법이 아니야. 이건 신의 이야기야. 알다시피 미국 혁명에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어. 세상 모든 혁명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하지만 오늘날 이스라엘의 혁명이 일어나며 이스라엘이 고토를 되찾고 있어. JNSTV의 아주 특별한 유대 현장 방송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금 예루살렘 근처 마알레 아두빔 인근 아인셰메시 농장에서 현장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프로그램의 아주 특별한 게스트는 네이트 월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가이 사요벨의 임팩트 디렉터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트,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조아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의 프로그램을 자주 들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방송을 해오셨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이스라엘 가이즈가 무엇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가이즈가 누구인지부터 여쭤볼게요. 모든 것은 제 아버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테네시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던 농부였고 아버지께서 2004년 처음 이스라엘을 방문해 성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예언자들이 포도밭에 서 있는 모습을 보셨고 포도밭 주인이 성경에서 사마리아 산에 포도밭을 심으라는 구절을 읽는 걸 들으셨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셨습니다. 내가 왜 테네시에서 토마토와 감자를 심고 있지? 바로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유대와 사마리아 농부들을 돕기 위해 농장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린라인을 넘지 않고 이쪽에만 머뭅니다. 저쪽은 너무 위험합니다. 텔아비브. 맞아요. 텔아비브는 위험하죠. 농담처럼 말하지만 로켓이 날아다닐 때 그곳이 나라에서 제일 위험했어요. 그때 유대와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안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농부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해가 갈수록 가짜뉴스가 점점 더 많이 퍼지기 시작했죠. 우리는 유대와 사마리아 정착민들에 대한 잘못된 보도와 낙인을 보고 우리가 진짜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하면서 그리고 온라인 유튜브 채널 이스라엘 가이즈를 시작해서 이게 진짜 이야기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다. 우리는 그걸 직접 경험하고 보고 그 일부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부들을 돕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더 깊이 들어갈 예정이지만 먼저 농장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바로 이곳에 와 있으니까요. 아름다운 풍경, 유대 광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는 이 특정 농장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왜 농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 오늘날 현실에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주제인가요? 물론이죠. 제 생각엔 정치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상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전 세계가 유대와 사마리아의 농장 문제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됩니다. 누가 농장에 신경을 쓰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포도밭에 대해 이야기하는 뉴스 기사는 본 적이 없거든요. 베네수엘라나 다른 지역 소농장 뉴스 기사는 본 적 없어요.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농장들이 전 세계적으로 헤드라인 뉴스가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헤드라인이 되고 있죠. 왜일까요?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이 농장들이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이야기했었죠. 이 농장들은 현재 국제기구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캐나다도 우리가 일했던 일부 농부들에게 제재를 했습니다. 이런 제재로 인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제한됩니다. 이 농부들은 20, 30마리 양을 키우는 소규모 농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언덕 위에서 지내는데도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제재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은행 계좌가 막히고 모든 것이 막혀버려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게 이곳에서 농업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농업에 관심을 갖는지에 대한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성경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왜 이것이 중요한지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5곳에서 족장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모든 것은 이 5곳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엘모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부분으로 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가 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모든 민족도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이것이 그가 이삭과 야곱에게 전한 4가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두 번째로 주신 곳이 베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헤브론에서도 약속을 주셨고 5번째 장소는 그랄입니다. 그랄이 어디일까요?
가자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네 곳은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 지도에서 보면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그리고 가자지구가 됩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요. 이 전쟁 전체가 실제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관한 것인가요? 이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유대인들이 3,000년 전 약속받은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지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저는 그렇다고 믿으며 농구들을 통해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준 땅을 되찾으려 돌아오지만 세상은 이를 반기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문제이며 하나님이 계시고 자신의 백성을 집으로 데려오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이 현재 벌어지는 전쟁이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조금만 시야를 넓혀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것저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말할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냐 아니냐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초이자 모든 것의 근원입니까? 그리고 저는 그것이 바로 이 농장들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고 왜 이렇게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단순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념적인 이유, 신학적인 이유, 성경적인 이유, 역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농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농부들은 뭘 하나요? 양을 키우는 건가요? 저희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닭들도 보고 있고 또 이 특정 농장에서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겁니다.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고 농업과 동물들도 있습니다. 이 농장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실제로 이 농부들은 이곳에 나와 활동합니다. 오슬로 협정에 따라 이 지역은 A, B, C로 나뉩니다. C구역은 이스라엘 관할하에 있으며 이스라엘의 군사 통제하에 있습니다. 이 농장들은 이런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모든 농장은 C 구역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농장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땅을 훔치고 있지 않으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들이 들어오는 곳은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지정구역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이곳에 농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젊은 가족들입니다. 보통 두세 명의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더 크고 나이가 많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10대 청소년들이 나와서 이런 농장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양과 소를 키우며 정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농장은 유기농 농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채소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양 농장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형제가 있습니다. 이 두 형제가 함께 일하면서 이 지역의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양을 방목하러 나가고 한낮에는 돌아왔다가 저녁에 다시 양을 데리고 나가며 유기농 농산물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올리브와 유기농 올리브 과수원이 있고 유기농 채소도 자라고 있습니다. 작은 농가에서 키우는 닭들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이 땅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 특히 이 농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양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양을 기르고 목초지로 데려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아랍인의 불법 건축, 아랍인의 불법 점거, 불법적인 토지 압류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첫째, 들판에 사람들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작은 농장들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저는 농부들과 목동들이 들판에서 가축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실제로 그 지역 전체의 눈과 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러나 위협이 임박하면 보안군에 경고할 수 있나요? 당신 경험에 대해 얘기해 주시고 그것이 맞는지도 알려주세요. 100% 정확합니다. 이 농장이 생긴 후 테러가 크게 줄었고 10월 7일 전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에 50개 농장이 있었습니다. 현재 유대와 사마리아에는 220개 이상의 농장이 있습니다. 농장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리엘 샤론은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아리엘 샤론은 농장과 공동체가 있는 곳은 이스라엘이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10월 7일 사건에서도 그 점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자 지구에 공동체나 농장이 없어서 군대가 철수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장에는 군대가 지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과거엔 지하디스트가 장악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농장 주변에는 판자촌이 있습니다. 이 아랍 판자촌들은 말 그대로 판자촌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같고 잡동사니 뿐입니다. 이런 양철 오두막에서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아랍 지하디스트들이 주변 아랍 마을에서 나와 판자촌으로 와서 땅을 차지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에서도 이런 판자촌은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이곳에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유럽 국가들이 사실상 이들을 이곳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공동체를 철거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제재를 가하겠다고 합니다. 이곳의 농장들이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동 문화에서는 많은 서양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들은 꽤 문명화되어 있고 선진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선진국입니다. 하지만 아랍 마을에 들어가 보면 마치 제3세계 국가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아랍 마을에 갈 때마다 와, 내가 어디에 온 거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땅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농장이 있고 현장에서 눈과 귀가 되어 지역을 감시하는 것이 테러를 크게 줄였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테러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렇게 낮았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농부들이 현장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짧게 말하자면 제가 있던 곳에서 저희는 완충지대에 농장 설립을 도왔습니다.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에서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요르단강을 따라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요르단강을 따라 14km에 걸친 땅에서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이런 농부들을 그곳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에게 이 14km 구간을 보여줬는데 요르단 분도저가 요르단강에 흙을 밀어 넣은 곳이 27군데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14km 구간에 27군데 나 있습니다. 요르단은 국경선에 자기네 쪽을 따라 새 울타리를 막 세웠습니다. 그는 여기서 무슨 일이죠? 왜 이런 곳이 있죠? 흙을 요르단강 쪽으로 밀어 넣은 게 분명한 불도저 자국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묻자 군대는 실수였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건 실수가 아니며 14km 구간에서 27번이나 이런 일이 발생해 누군가 육로로 건너가려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농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현장에 배치합니다.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고 있지만 동시에 눈과 귀의 역할도 합니다. 그들은 매일 그곳에 있으면서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들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즈라 타셈,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은 10월 7일 같은 사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준비가 그런 의미입니다. 27개 통로와 요새가 있는데 이는 단 14km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강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14km에 27개가 있다면 강이 나머지 구간에는 얼마나 더 있을까요? 그리고 요르단에서 넘어오는 통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곳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긴 국경이자 사실상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불안정한 국경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거기 서서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그런 시나리오에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이 농부든 이스라엘 가이드의 일원으로서든 이 지역을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도 이 지역과 다른 곳에서 불법 건설로 그런 주장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불법 점령이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흥미로운 점은 텔아비브도 1909년에 설립됐을 때 불법 정착지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고 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1909년에는 영국이 들어오기 직전이었고 그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영국 신문에서는 텔아비브가 불법 정착지로 설립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는 이스라엘 유대인 삶의 중심지를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같은 현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이 바로 그 땅이라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곳에 있을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이곳에 있을 권리가 있다는 아주 좋은 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법 점령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제 신앙이고 이것이 성경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전부입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만약 유엔이 이게 실제로 불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논쟁 중입니다. 애매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유엔 결의 242호라든지 유엔에서 통과된 여러 가지 법률과 규정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애매합니다. 한쪽이나 다른 쪽을 선택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유대, 사마리아,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10월 7일 이후 대규모 부흥이 일어나 사람들이 신앙으로 돌아서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땅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정복과 이스라엘 땅 통치를 위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반대편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아랍인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랍인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엄청납니다. 아랍인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요. 우리는 항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깁니다. 성전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랍인들이 이제는 예전만큼 그곳에 거의 올라가지 않습니다. 몇 주 전에 관련 보고서를 봤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아랍 이웃들의 사고방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자촌들과 그들이 들어와서 점령하려 했던 곳들 중 많은 곳에서 그들은 짐을 싸서 떠나버렸고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스펙트럼의 양쪽 모두에서 이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대답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며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혁명에도 반대자가 있었던 것처럼요. 세상의 모든 혁명에는 반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을 되찾으며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 혁명이라고 믿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여전히 불법 판자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판자촌들은 유럽연합의 지원과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앙 외에 실제로 불법 건설을 막기 위해 더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불법 건설 건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들의 명확한 목표를 가진 불법 건설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 이스라엘이 더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나라들이 소위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해 이를 채택했으며 이것이 그들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곳과 사해 사이, 그리고 남부 헤브론 언덕, 쇼므론, 사마리아 등 여러 전략적 지역을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활동을 막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아요. 10월 7일 이후 우리가 본 일이 실제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10월 7일 이후로 이스라엘의 정책이 실제로 정치적으로 크게 변화한 것을 봤다는 겁니다. 제 말은 10월 7일 이전에는 이런 농장들 중 어느 것도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완전히 합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슬로 협정상 농장 설립은 불법이 아니며 저도 해당 협정을 읽었습니다. 오슬로 협정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IDF가 대략적으로 시구역에 정착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협정의 문구입니다. 이스라엘은 시구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 지역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최전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강한 국가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국가에 모이고 단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왜 체결된 걸까요? 왜 그 협정들이 체결된 걸까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강한 존재이자 떠오르는 제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국가에 영향을 미쳐 우리도 그 일부가 되고 싶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그 일부가 되고 싶기 때문이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합류하고 싶어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어떤 동맹을 맺고 싶어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바로 그 초강대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그런 초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질수록 이스라엘이 실제로 소신 있게 나서고 이런 지하디스트들이 장악하려는 것에 맞서서 일어설수록 주변 국가들은 그것을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그 일부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그 일부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 일부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기술 분야에서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거대한 기술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온갖 선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아니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다. 우리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괴물 같고 미친 나라라고 주장하는 온갖 선전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알고 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이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열릴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맞서 싸우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니,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게 우리 나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미국은 프랑스나 인디언, 영국 혹은 그곳에 있던 다른 누구에게 굴복해서 미국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초강대국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아니, 여기가 우리 나라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했고 그것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 점에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이 중동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이제 주제를 바꿔보고 싶어요.
오늘 이 농장에서 당신이 해온 일과 우리가 본 공사 현장에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프로젝트와 오늘 유대 사마리아에서 진행 중인 몇 가지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르브라카에 거주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서 다양한 중요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몇 가지 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네, 맞아요. 저희 시온압스 그룹에서 강도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친구들이 한 달 동안 참여해서 정말 강도 높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으로 나가서 농장에서 땅바닥에 자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농장에서는 울타리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요즘 울타리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부들이 소를 키우기 때문에 우리는 소를 위한 울타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 농장에 도움을 주러 오는 일꾼들을 위해 집단집을 짓고 있습니다. 농장과 프로젝트마다 다르며 포도밭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하지만 매우 힘든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밖은 화씨 90도나 되는데 팀원들이 저 집을 위해 집단 프레임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울타리 작업도 합니다. 대부분 구멍을 뚫어야 하고 거의 안반입니다. 안반에 구멍을 뚫고 그 자리에 기둥을 세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말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그 이야기에 참여하고 싶어하고 여기서 벌어지는 일과 연결되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농장에 와서 일주일에 농장 2곳 정도를 찾아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다음 농장으로 이동해 작업합니다. 네, 그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1년에 약 9번 정도 팀을 데려옵니다. 다양한 일정이 있는데 이번 일정은 정말 힘든 일정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강인합니다. 이 팀은 정말 멋진 팀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일정들도 있는데 모두가 그렇게 강인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와서 교류하고 싶어 하지만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일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다른 일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우리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내러티브를 바꾸려면 사람들이 직접 와서 그 땅을 밟고 직접 보고 그 일부가 되어야 해요. 그 땅에 직접 서서 눈으로 보고 그 일부가 되면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목표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매년 300에서 50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이곳에 데려와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명은 연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투어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와 투어를 함께하며 현장과 연결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성경의 85%가 기록되었거나 그 사건들이 일어난 곳입니다. 저희는 이 현장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일하는 모든 곳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친 지역으로 우리가 일하는 이 산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와 성경 이야기는 항상 연결됩니다. 역사뿐 아니라 예언자들도 유대인들의 귀환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제 열정입니다. 사람들을 예언자들과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과 연결시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현실과 동떨어진 구름 위의 무언가로 만들어버렸지만 저는 그것이 실제로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땅에 심겨지고 다시는 그 땅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이건 아모스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이 산에 다시 돌아온다고 했고 가축들도 산에 다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열정입니다. 사람들을 현장, 현실과 연결해 신앙을 강화하고 성경이 진짜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날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과 성경이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에는 소위 월쿠파, 가짜우파, 터커 칼슨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과 유대인 사이의 현실과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알다시피 터커 칼슨 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소수자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요즘 이스라엘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관계가 어떤가요? 알다시피 지난 30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0년 전만 해도 개신교도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침례교와 감리교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여러 교파가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침례교와 감리교는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2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 혹은 개신교와 감리교도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죠. 이렇게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소셜미디어 시대와 이런 것들 덕분에 그 경계가 크게 흐려졌습니다. 더 이상 교파라는 게 없어요. 대체로 전 세계에서는 일단 기독교인이면 그냥 기독교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깊이 뿌리 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자신이 뭘 믿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그저 기독교인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터커가 베들레헴에서 인터뷰하는 아랍계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들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위한 투쟁에서 거시 에츠ion의 유대인 정착촌 학살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학살당했습니다. 1948년 10월 7일 거시 에츠ion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 바로 그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 학살에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마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어떤 권위자인 것처럼 이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자 지구에서 들어오는 하마스와 같은 이데올로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 주도로 많은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출신의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는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슬림들과 비슷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종종 무슬림들에게만 책임을 돌리지만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도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났던 현실입니다. 십자군, 종교재판, 그리고 역사상 어느 시기로 가든 이런 일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은 길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요? 저는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톨릭이나 개신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구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실체적이라고 믿는 이들과 모든 것이 영적이라고 믿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집단 사이의 분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들어와서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사라졌다. 이스라엘은 끝났고 이제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것이 바로 대체 신학 사상 전체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예언들과 연결되도록 하는데 이렇게 열정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진실이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날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이 길 아래 아코르 골짜기에서 프로젝트를 막 끝냈습니다. 이사야는 소들이 다시 아코르 골짜기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저 언덕 너머입니다. 물론이죠. 아코르 골짜기에서 소를 보며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분명히 느낍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영적인 요소도 있지만 실제로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게 바로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전쟁은 성경이 진짜인지 그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건가요? 현실인가요? 진짜인가요? 아니면 저 구름 위에 영적인 무언가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리적인 현실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저는 나는 이걸 보고 만지고 느낀다. 어떻게 반박하겠냐? 이건 현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통계에 따르면 그것이 미국 복음주의 공동체 내에서도 다음 세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터커 칼슨, 캔디스 원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점을 매우 걱정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에서 교육을 잃어 모든 것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불확실해지거나 누군가 확신이 없어지고 상황이 약간 적대적으로 변하면 사람들은 대화에서 물러납니다. 불편해지면 대화가 힘들어지고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미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진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질문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 중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죠.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미래에는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터커 칼슨 팔로워가 정말 1200만 명인가요? 아마도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죠.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정말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말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AI와 이런 영상들 그리고 쏟아져 나오는 모든 정보들 때문에 우리가 곧 직면하게 될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진정성을 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대면 교류, 진짜 사람들과의 연결을 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앞으로의 소통 방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인터넷에서 점점 멀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 예측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실제로 만나 진짜로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인터넷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인터넷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개방적이라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저는 기술 쪽에 그렇게 많이 있진 않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봇이라는 게 정말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문화 자체를 움직이고 있고 모든 걸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전문가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길 이란이 전쟁 초기에 11일 동안 완전히 먹통이 됐을 때 트위터 계정 4만 개가 한 번에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계정들이 스코틀랜드가 분리 독립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영국이든 뭐든 EU에서 탈퇴하라고 선동하던 계정들이었다고 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란이 영국의 특정 사안을 겨냥해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즉, 아랍 국가들, 러시아, 중국 등이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봇과 시스템을 통해 이런 영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게 무섭기도 하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결국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잠깐만,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거라고 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의문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아니, 이게 진실이고 이게 올바른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소스가 되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채널만 봐도 어떤 내러티브가 주로 나이 많은 세대에게 밀어붙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내러티브로 젊은 세대에게도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미국과 서구가 앞으로 힘든 시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에게 어떤 모습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어떤 소용돌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소용돌이처럼 반복되죠. 70년대로 돌아가 보면 제가 아리엘 샤론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비의 책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금 읽은 책에서도 70년대와 80년대 전 세계로부터의 국제적 압력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기였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소용돌이처럼 반복된다고 느낍니다. 문제는 소용돌이가 다시 돌아오기 전에 얼마나 더 멀리 갈 것이냐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지기 전 우리는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우리의 역할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소용돌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막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네이트, 지금 이 농장에서 집을 짓는 프로젝트 한가운데서 시간을 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어떤 메시지를 받아가길 바라시나요? 와. 제 생각에 제 메시지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떠오르는 제국이라는 점입니다. 중동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군대는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강군이며 이스라엘은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저는 이것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흐름에는 추진력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팀에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시는 일에 연결되고 싶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압니다. 앞으로 힘든 시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예언자들을 보면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승리하는 팀에 합류하세요.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하세요. 유대인들과 함께하세요. 함께 참여해 봉사하고 축복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 유대인 공동체를 강화하세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분들께 드리는 도전입니다. 만약 당신이 유대인이라면 고향으로 돌아오세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세요. 이스라엘 땅 밖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돌아와 정착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대인들이 이 땅에 돌아올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좋은 메시지네요. 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우르.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일구고 이곳에서 하고 계신 모든 거룩한 일들과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기여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조아시. 이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디케이션은 정말 특별했고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왔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타미르 플라츠만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그는 뛰어난 사진작가입니다. 또한 JNS 스튜디오의 모든 분들과 프로듀서 바바라 카메노프, 유리 스베레츠키, 방송국장 잭 시커먼, 라이언 니프시츠, JNS TV 편집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슈퍼 땡스도 보내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중동 최신 속보는 jns.org에서 확인하세요. 전 세계 유대인 소식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주데아 케이션에서 뵙겠습니다. JNS TV에서요.